시간이 많이 없으니 또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진보당에서 왔습니다. 정책국장 박태우라고 하고요. 앞선 이제 두 분의 발제도 잘 들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보당의 시각에서 좀 어떻게 이번 총선을 바라봐 왔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상징적인 두 장면을 제가 이제 글로 좀 담아놨는데요. 2016년도 당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총선에서 경남 창원 성산 여기서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해서 당선이 됐죠. 4년 후에 2020년도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민중당의 이제 김종훈 후보가 상당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랑 단일화 협상이 실패하면서 어부지리로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당선이 됐고 이 38.36%로 당선된 게 당시 총선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지역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두 창원과 울산 이 두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진보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례고요. 그만큼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은 매우 험난합니다. 일단 선거 제도가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죠. 승자 독식이고 1등 빼고 다 죽고 소선거구제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이중당적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연합정치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참 많은 것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정치의 다양성과 이 창조성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정치적 어떤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제도가 그러하고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매우 엄중하고 엄연하고 열악한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탓한다고 지금 바꾸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이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이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 독재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숱하게 현장에서 많이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싸우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진보정당이 다 각계약진하고 통합하지 못하고 연대연합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정부 여당이 입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생존권을 걸고 싸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우리 민중들에게 어떤 해답을 내놓을 것인가, 어떤 답을 내놓으면 조금 더 그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보당이 그래서 일관되게 내세웠던 거는 야권 총단결과 최대 진보연합 이 두 가지를 제시했었어요. 순서로 따지면 최대 진보연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권 총단결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권 심판의 민심은 끊임없이 확인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강성희 의원이 재보궐에서 전주을에서 당선이 되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 등원한 날 첫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단결과 연대하자.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바라는 거는 야권이 다 쪼개지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뭉쳐서 싸우자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뭐 비록 결과적으로 이제 최대 진보연합은 성사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야권에서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같이 해서 저희는 이제 민주개혁 진보연합을 이제 성사를 시켜서 전국적인 반윤연합을 실현했습니다. 뭐 과정을 그래도 조금 말씀을 좀 풀어서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가령 진보당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존재감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만 명의 당원이 노력을 했고요. 지난 이제 지방선거에서 20명의 그 지방의원과 1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해냈고 국회의원 1명까지도 당선시켜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이제 100% 지역구 당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자력으로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숱하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고요. 제가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 중앙당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중앙당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구가 부천인 만큼 부천에서도 15개월 전에 공천을 했습니다. 백현종 후보를요. 15개월 전에 공천을 해서 아침 인사를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아침 인사라 하면 새벽 5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5시 전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1년 내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침에 새벽
3시간씩 매일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현수막 다 걸고 이거를 저희 당원들이 1년 내도록 전국적으로 해온 겁니다. 현수막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구구절절 드리는 이유는 이미 진보당은 이제 86명의 지역구 후보, 말이 86명이지 여기에 이제 그 시의원 보궐선거까지 하면 7명, 플러스 비례 후보까지 하면 거의 한 100명 정도 후보를 내서 일찍이 주민들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번에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결심으로 뛰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 부분 성과를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80몇 군데 지역구 중에 10군데 정도는 지지율이 이제 한 2자릿수 이상 잡히는 그런 이제 지역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희가 있던 부천은 8.8%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민주당과 연대연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진보당의 지역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로 이제 정치적 존재감을 바탕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60여 명이 저희가 용퇴를 결심한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다들 자기 이름 걸고 얼굴 걸고 현수막 걸고 싸워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이제 용퇴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권 심판 선거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자, 유권자들에게 1대1 선택지를 주자, 이런 이때 희생과 결단이 좀 필요했습니다. 결국 정치 세력은 이 민심을 떠나서는 지지받을 수 없고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정확하게 혼쭐을 내고 싶어하는 그 민심에 최대한 부응하고 존재감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진보 집권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기로에서 많은 당원들이 저희는 열정을 바쳤고 희생을 했습니다. 저희 결승선은요 2024년 총선이 아니라 2032년으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2032년 대선과 총선이 같이 있습니다. 이때를 이제 기점 삼아서 차곡차곡 우리는 이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는 원내 진입과 대표 진보 정당으로 도약하는 것을 세웠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비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의석 3석을 비롯하여 울산 북구와 그다음에 부산 연제구도 지금 진보당으로 단일화가 돼서 사실 좀 바람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실제로 지역구에서 당선을 해내고 호남권에서도 최대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울광전 진보벨트를 구축하겠다. 플러스 시의원들도 지방의원들도 당선을 시켜내서 다 교두보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이제 비례 후보는 이제 학비 노동자, 그다음에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그다음에 손솔이라고 이제 청년 인권 유일한 20대 후보 이렇게 이제 해서 전원 당선을 목표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택한 이 방향은 결국 진보적 국회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 소수 정당인 진보 정당이 얼만큼 중앙 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서 결국 최대치는 노동자 민중의 최대한 이롭도록 민주당을 진보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개입력이나 영향력이 약소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발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 낙마 사태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틀을 깨버리는 것을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틀을 깨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고수를 한 것이고요. 그만큼 저희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끝내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들을 다시 재추진하는 것, 노조법 2, 3조를 비롯해서 이태원 첨사 특별법 등등이죠.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정책적 합의가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최대한 정부 여당의 의석수를 축소시키고 야권의 연합 정치가 최대한 키워지는 그 방향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진보적 의제들을 현실화시켜내고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당은 이 선거 제도라고 하는 현실의 장벽을 또 뛰어넘고 윤석열 심판 민심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원내 진출과 진보적 국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연합 정치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게 되겠죠. 그동안 뛰었던 것이 헛것이 아니라 비록 후보들이 많이 용퇴를 했지만 또다시 지역에서 힘을 내고 노동 현장에서 투쟁 현장에서 가장 선두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민주당과 통합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정당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윤석열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연합한 것이고, 그래서 각자의 정당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의 3분의 2가 비정규직이에요. 노동자들의 정당이고 농민당원도 한 5천 명 넘게 있습니다. 계급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나중에 뭐 크고 작은 타협이야 있을 수 있겠죠. 정치 공간 내에서 크고 작은 거래나 타협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진보 정치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윤희숙 상임대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 진보 정당들 사이에 지금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진보 정치 여정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 귀한 동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제가 사실 대표는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요. 나서는 문제에서 많은 우려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SNS상에서 거의 뭐 좀 원색적인 비난도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저는 확대 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은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요. 윤석열 심판이 곧 이재명 당선이다, 조국 당선이다 이렇게 결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80석 가져가도 뭔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보 정치가 그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들이 캐캐 묵은 색깔론을 끊임없이 동원하면서 연합 정치를 쪼개기 하려고 혈안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진보 정치가 성장할 때마다 이런 색깔론은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저희는 좀 단호히 거부하고요. 분열이 아니라 최대한 저희의 연합을 잘 살려내서 진보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저희는 바로 정권 심판과 그다음에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이 끝내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겼구나 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뜨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진보당은 노동자 민중두가 진보 집권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멈춤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